안녕하십니까. 사조참치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스토리입니다. 갓 20살이 된 노아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언형한테서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거의 없었던 노아우 씨는 축의금 등 결혼식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는 결혼식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주는 앱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페르소나를 살펴보죠. 저희가 선정한 페르소나입니다. 20살 남자 노아우 씨는 주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며 편리함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나왔듯 노아우 씨는 정리된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경조사 가이드를 생각해봤고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추상화 단계입니다. 먼저 고객 여정 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인드셋에서는 갑자기 경조사를 겪게 된 사람의 생각을, 활동은 그에 따른 검색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접촉점은 이용한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을 토대로 제작한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 여정 맵으로부터 여러 앱을 통해서 검색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앱이나 검색 엔진을 돌려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또 메뉴를 제시하여 취해야 할 예절 양식의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제작하기로 한 것이 경조사 가이드 모바일 앱 프로그램입니다. 관계 추상화와 데이터 추상화, 기능 추상화를 제작하였고 이를 종합한 추상화까지 더하여 총 4가지의 추상화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관계 추상화에서는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과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동기부여가 제공되면 연결된 관계에 따라 관계자부터 화살표를 통해 좌에서 우로 논리가 진행되고 기능과 찾은 정보로 하여금 프로그램 대표 기능으로부터 다시 우에서 좌로 논리 흐름이 진행됩니다. 데이터 추상화에서는 사용자와 앱, 목적 대상인 관계자 셋으로 나누어 그 속성을 제시합니다. 사용자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키워드, 앱에는 경조사 프로그램이 지니기를 희망하는 기능들, 관계자에서는 관계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앱의 사용자는 사회초년생의 청년 및 청소년층을 기본으로 하고 외국인과 같은 예절을 익힐 의향은 있어도 좀처럼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는 분들, 그 외에도 사회 및 생활에서의 팁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을 통한 확인 및 구두 설명으로는 익히기 힘든 부분을 영상이나 그림으로 알 수 있게 하기, 다국어 서비스의 존재,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공유하기 등의 팀 내의 여러 제한을 앱의 속성에 포함하였습니다. 기능 추상화에서는 데이터 추상화로부터 제한된 기능을 바탕으로 앱을 실행했을 때의 청사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속성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리함으로써 메뉴를 만들었고 사전식 정보 제공에 더하여 내장된 양식을 통해 사용자가 준 조건을 받아들여 문구 작성을 보조해주는 기능 그리고 재검색 등의 부가적인 기능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양식을 참고하여 ERD, 즉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마름모로부터 관계, 화살표로부터 정보나 논리의 흐름, 개체 주위로는 데이터 추상화에서 나타낸 속성들을 배치한 이 ERD 모델이 저희 경조사 가이드의 개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도에서는 이들의 기능 중 대표적인 기능들을 선별하여 플로고리즘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완성된 플로고리즘 전반이 이와 같이 매우 방대한 크기이기에 메뉴 전체를 보여드리기보다 핵심적인 파트의 기능을 설명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담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는 플로고리즘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앱의 구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 회원 확인 화면, 앱 이용 화면, 종료 화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작 화면에서는 앱 사용 시 시작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회원 확인 과정에서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앱 이용 과정에서는 경조사 사전 기능하고 Q&A 커뮤니티 기능 두 가지를 넣었다는 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료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작 화면입니다. 주 프로그램을 통해 안녕하세요 경조사 가이드입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받을 것이고, 경조사 사전 또는 Q&A 커뮤니티 둘 중 하나를 이제 입력해야 하는 그 선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다른 문자를 치거나 이제 다른 숫자나 막 언어를 검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 구조 반복을 통해서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받게 되고 다시 입력하는 란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및 회원 가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A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할 때에만 나타나는 화면일 것이고요. 경조사 사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및 회원 가입을 따로 설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원이십니까? 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로 이제 먼저 회원 여부를 묻게 되고요. 회원이 아니실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네 자릿수가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다른 숫자를 입력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에 선구조 반복 구조를 통해서 비밀번호 형식이 맞지 않다는 문구를 출력받게 되고 다시 비밀번호를 만드는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네 자리로 옳게 만들었다면 다시 회원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될 것이고, 로그인을 옳게 입력하면 로그인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받게 됩니다. 다음은 Q&A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시에 이제 나타나는 화면일 텐데요. 추가 검색도 이제 요청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검색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출력한다, 이런 그 시스템을 여기에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추가 검색을 따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 커뮤니티를 종료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이제 이 시스템은 오프라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경조사 사전입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이 시스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경조사의 뜻풀이, 이제 단어, 의미 등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전과 같은 기능을 이 플로그리즘에 넣어봤습니다. 1번부터 뭐 4번까지 뭐 일상생활의 경조문, 축, 부의금, 서식 가이드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의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이제 알고 싶은 거에 대한 번호를 누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 화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번호를 누르면서 뭐 약간 그 경조사에 관한 뜻풀이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이상 이어서 실행하지 않고 싶을 때 아니오를 입력하게 되면 사전 종료와 함께 종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했던 이 플로그리즘에 대한 실행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